자, 이런 섭취법 어떨까요? 첫 번째, 감기약, 두통약 먹을 때 커피 같이 마시면 효과가 2배가 된다. 그럼 커피랑 감기약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될까요? 김 교수님, 어떨까요? 예, 원래 모든 약은요, 원래 그 맑은 생수와 드시는 게 맞아요. 그쵸. 틀린 약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리가 아파서 그 두통제를 먹거나 두통약을 먹는데 카페인을 먹었더니 커피를 마셨더니 효과가 좋더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인 것 같고요. 하지만 만성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네. 매일 두통에 시달리시는데 약을 먹으면서 커피를 같이 마셔야지만 그나마 좀 두통이 가라앉는다. 이런 분들은요. 두통 전문가를 찾으실 때가 되신 거예요. 꼭 찾으셔서 진료를 먼저 원인을. 보시는 게 맞는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진통제나 이제 두통약 이런 거 드시면서 커피를 먹었더니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두근거린다든지 속이 울렁울렁거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진통제나 그 두통약의 약의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혹시 카페인이 들었다면 카페인과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같이 복합되어서 카페인 현상이 너무 심한 증상이 생긴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진통제나 그런 것들을 복용하실 때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카페인이 없는 약을 선호해서 드시는 게 몸에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교수님 혹시 두통 전문가신가요? 아니, 제가 말씀하실 때 딱 답을 얻은 게 저도 두통약 먹을 때 그냥 귀찮아서 그냥 커피랑 딱 한 모금 마실 때가 있거든요.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많이 울렁거렸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 좀 카페인 섭취를 주의해야 될 약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분명히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화면 좀 같이 보시면요. 이런 거. 예. 카페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활성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강심제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반대로 심박수를 변화시키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심장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항혈전제나 심장병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요.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은요, 이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거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정신질환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배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커피는요, 위산 과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역류를 잘 일으켜요. 네. 이런 분들은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절약, 이 관절약들은요 대부분 위산 과다를 같이 일으키고요,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 약하고 커피를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천신약, 기침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카페인은요 분명히 호흡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은 커피를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약은 물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물 대신 커피 싸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하루에 10잔, 물 대신 먹는 방법 어떨까요, 박 교수님? 네,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이죠. 그래서 물을 대신할 수는 네.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산행을 하시거나 할 때 이제 물 대신 커피를 이렇게 잔뜩 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산행을 하면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게 되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또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탈수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계속 역류성 식도염 얘기도 나오지만 이걸 물 대신 계속 드시게 되면 결국 역류성 식도염을 더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커피는 결코 물 대신 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섭취법 넘어가 봅니다. 잠 깨려고 커피 한 잔, 또 깨려고 에너지 드링크 한 캔. 아이고. 맞아요.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많이 변화된 식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와 이렇게 카페인 음료의 섭취인데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두통의 원인 중에 이 카페인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밤에 이제 잠을 쫓을 때는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카페인의 반감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낮에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 수면이 우선이겠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머리 아플 때마다 카페인성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이 습관성 만성 두통을 부를 수도 있다고요, 김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를 많이 드시게 되면요. 습관성 만성 두통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네. 10번 내지 15번 이상 약을 드셔야지 두통이 가라앉는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미 만성 두통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약물을 끊어야지만 두통이 사라집니다. 이런 정도라면 두통 전문가를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으로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갈게요. 예전에 무좀 때문에 피부과 처방약을 받아왔는데요. 습관적으로 커피와 같이 먹었습니다. 오. 괜찮을까요? 무좀약? 박 교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네. 앞서 계속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약과 커피를 같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물과 드시고요. 커피는 그냥 따로 기호식품으로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도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신장 투석 환자는 커피 먹어도 되나요? 커피가 까매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떨까요, 교수님? 김 교수님. 신장 투석이 있으시면 분명히 배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커피도 일단 드시면 일단 배출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배출이 늦어지면 이런 커피에 의한 나쁜 증상들, 불안 초조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조금 적절하게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기왕 먹는 카페인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을 찾아라. 첫 번째,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커피를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나만의 적정 섭취량을 찾아라. 제품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김정혜 교수님. 네, 적정 섭취량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커피만큼은 개인마다 적정 섭취량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아. 커피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카페인의 함량을 체킹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카페인 함량 확인하는 거. 뒤에. 네, 고카페인 함량이라고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셔서 네. 내가 얼마나 카페인을 먹느냐를 먼저 체킹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커피 마시는 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를 당장 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디카페인 커피라든지 이렇게 또 10개 드시면서 연하게 드시면서 우리가 커피는 그대로 마시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커피와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상큼한 음료를 또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친정어머니도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이 카페인에 민감하셔서 그러니 커피 드시면 소변을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여름철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수분 섭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음료 섭취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같이 땀이 많이 나고 갈증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스 커피라든지 차가운 카페인 음료 너무나 간절하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카페인은 체내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음료를 마셨을 경우에는요. 2.5배, 3배 정도의 수분을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나에게 맞는 카페인 섭취법, 방법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카페인 섭취가 걱정되는 분들 어떻게 드시면 도움될까요? 커피 한 잔에 우유 한 잔 더해서 마셔라 나왔습니다. 박경희 교수님. 네, 뼈 건강과 이제 뭐 칼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칼슘 섭취가 충분하고 그리고 카페인 섭취가 적정량이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골다공증 있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커피를 포기 못 하겠다. 이제 그러실 때는 대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이제 우유는 칼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같이 드시거나 하게 되면 칼슘이 보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칼슘 섭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섞어가지고 카페 라떼로 드시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이 있어요. 도움되는 카페인이 있을까요? 달달한 커피 대신에 블랙커피, 홍차, 녹차를 권해주셨습니다. 김현영 교수님.
예, 일단 당뇨병이 있으시면요, 당분 섭취는 분명히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달달하시면요, 뭔가 당분이 있거나 아니면 설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블랙커피라든지 홍차, 녹차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차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같이 성분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도 역시 만성 질환입니다. 바로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어떤 커피 드시면 좋을까요? 원두 커피, 에스프레소보다는 드립 커피 나왔습니다. 드립 이유가 커피. 있다고요? 요즘에 드립커피가 참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예, 뭐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분들은요, 이런 드립커피를 드시면 좀 어느 정도 좋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고 카페스테롤이라는 지방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페스테롤은요, 몸 안으로 일단 흡수가 되면 간으로 들어가는데 간에 들어가서 이게 콜레스테롤로 변합니다. 이게 어머나.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드립커피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드립을 하면서요, 카페스테롤이 어느 정도 걸러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드립커피는요, 일반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 함유량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드립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 오늘 배웠네요. 저도 깔끔한 맛의 드립커피 좋아하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름 성분이 걸러져서 그랬네요. 근데 단 기억해야 될 건 카페인 함량이 높으니까 민감하신 분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 카페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고요. 10시 53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질문들 좀 볼게요. 자, 티봇입니다. 저는 39살에 대장염증 질환을 갖고 계시대요. 정확한 병명은 크론병이고요. 저같이 대장에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커피에 카페인이 많이 안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박경희 교수님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커피는 어찌 보면 식품이죠.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량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론병이나 다른 질병 상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병이라 그래도 사실 상태가 많이 여러 분에 따라서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부분을 꼭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적정한 용량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살펴볼게요. 저는 믹스커피를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메리카노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요. 진짜. 2대 1로 마시고 있습니다. 불도라나. 네. 하루에 석 잔 정도 마십니다. 술은 전혀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김 교수님? 맛은 있는데. 네, 마지막에 술은 전혀 안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커피는 꼭 드셔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은 커피보다는 그 달달함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당을 줄이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카페인을 줄이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둘 다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에 맞는 커피 섭취 방법을 찾아내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커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하나 더 볼게요. 네. 당뇨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60대시고요. 식후 30분 후에 약 복용하는데 약 먹고 바로 커피 마셔도 되는지요? 아니면 커피 먼저 마시면 괜찮을까요?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면 커피 김 일단 교수님 드시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그 이분의 경우에는 커피를 반드시 드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예, 근데 그 약 드시고 나서요, 약에 대한 활성도가 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0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약 드시는 그 시점으로 따지면요, 좀 걸러서 끼니를 걸러서 따로 드시는 게 좀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약의 활성도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